안녕하세요. 주간 AI 산업지형도입니다. 2026년 7월 1주차. 이번 주 한 문장은 이겁니다. AI 청구서가 드디어 도착했다. 그동안 더 많이 쓰라고 독려하던 회사들이 이번 주엔 얼마나 쓰는지 감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현장을 6대 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AI 산업의 청구서가 두 곳에서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지갑입니다. 7월 2일 테슬라가 전 직원의 서드파티 AI 도구 지출을 주당 $200로 제한한다는 내부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7월 6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흥미로운 건 예외 조항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 베타 제품만 한도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배경이 역설적입니다. 테슬라 경영진은 최근 6개월간 직원별 AI 토큰 소비량을 순위로 보여주며 사용을 독려해왔거든요. 그러다 일부 엔지니어가 주당 수천 달러어치 토큰을 쓰기 시작하자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우버는 이미 4월에 연간 AI 예산을 다 써서 월 $1,500 한도를 걸었고 메타와 아마존, 월마트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노동시장입니다. 같은 주 발표된 6월 미국 고용지표가 5만 7천 건 증가에 그쳤는데요. 전망치 11만 5천 건을 크게 밑돌았고 2024년 이후 가장 약한 수치입니다. AI를 감원 사유로 지목한 비율은 1월 7%에서 5월 40%로 넉 달 만에 5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본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AI가 나란히 상장 절차를 밟으면서 벤처 자금의 43%가 이 두 회사에만 쏠렸습니다. 돈은 몰리는데 일자리는 준다. 이 모순이 이번 주 가장 뚜렷한 신호였습니다. 이번 주 핵심 변화 5가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클로드 페이블5가 7월 1일 전 세계에 전면 제기됐습니다. 6월 30일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풀면서 3주 만에 복귀입니다. 둘째, 오픈AI와 브로드컴이 6월 24일 첫 커스텀 추론칩 할라피뇨를 공개했습니다. 9달 만에 초고속 개발이었습니다. 셋째, 6월 고용이 5만 7천 건 증가에 그쳐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AI가 5월 감원 사유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넷째, 테슬라가 7월 6일부터 직원 AI 지출을 주당 $200로 제한합니다. 다섯째, PJM 전력망이 7월 3일에서 4일 사이 사상 최대인 166.2기가와트를 기록하며 그리드 비용이 70% 뛰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 유효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추론 경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AI 자본 슈퍼사이클은 엔트로픽과 오픈AI의 상장 추진으로 오히려 격상됐고요. 이번 주 새로 제안하는 키워드는 토큰 비용 규율입니다. 테슬라의 지출 상한이 그 신호탄입니다. 인재 유동성은 관찰을 이어가고 프론티어 소버린티는 GPT 5.6의 접근 제한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첫 번째 축, 파운데이션 모델과 LLM입니다. 이번 주 온도는 뜨거움, 방향은 보합입니다. 호기심욱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이번 주 가장 큰 모델 뉴스는 새 모델이 아니라 3주 만에 돌아온 모델이었습니다. LLM과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과 배포, 상용화 경쟁을 다루는 축인데요. 이번 주엔 신모델 출시보다 복귀와 접근 제한이 뉴스를 지배했습니다. 참고로 일반 이용자 체감으로 보면 AI는 이미 하루 35억 명의 삶에 관여하고 있고 소비자 이용률도 2년 새 45%에서 73%로 뛰었습니다. 주도 기업부터 보시죠. 엔트로픽은 7월 1일 클로드 페이블5를 전 세계에 전면 재개했고 6월 30일엔 클로드 소네트 5를 무료 프로 이용자 기본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가격은 입력 $2, 출력 $10, 코딩 벤치마크 63.2%를 기록했고요. 오픈AI는 6월 26일 GPT 5.6 패밀리, 즉 솔테라 루나를 프리뷰로 공개했는데 미국 정부 접근 목록에 오른 약 20개 기관에만 한정 제공됩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제미나이 3.5%의 일반 공개를 6월에서 7월로 다시 한번 미뤘습니다. 이 100만 토큰 컨텍스트와 딥싱크 모드가 예정돼 있는데 두 번째 연기라 7월 확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목 기업입니다. XAI는 6월 28일 그록 4.5를 프라이빗 베타로 공개했는데 정식 출시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중국 메이투아는 6월 29일 1.6조 파라미터 코딩 모델 롱캣 2.0을 오픈소스로 내놨는데 전량 중국산 칩으로 학습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수출 통제 환경에서도 자국 칩만으로 초대형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실증한 셈입니다. 리스크와 축 간 연결입니다. 페이블5의 3주 셧다운 전례는 수출 통제 카드가 언제든 다시 뽑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GPT 5.6의 20개 기관 한정 배포는 최상위 모델이 상업 출시보다 안보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 새 표준을 예고하고요. 이는 축 5 거버넌스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델 경쟁력이 곧 기업 가치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엔트로픽과 오픈AI의 상장 추진 시점과 최신 모델 발표 시점이 겹치는 것도 축 6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 반도체와 인프라 하드웨어입니다. 온도는 뜨거움,
방향은 상승입니다. 호기심 훅. 이제 반도체 회사가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가속기와 HBM 메모리, 파운드리, 네트워킹까지 컴퓨터 공급망 전반의 경쟁을 다루는 축인데요. 이번 주엔 모델 기업이 직접 칩을 설계하는 흐름이 임계점을 지났습니다. 서버실 얘기만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6월 초 윈도우 노트북용 AI 칩도 공개했는데요. 다음에 노트북을 살 때 AI 성능이 스펙표에 오를 이유입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6월 24일 첫 커스텀 추론칩 할라피뇨를 공개했습니다.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에 HBM 8스택을 2.5D로 패키징했고 설계부터 테이프아웃까지 단 9달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플랫폼향 HBM4 시장 점유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고 TSMC와는 원팀 패키징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내부 평가에서 11.7GBps를 달성했다고 알려졌고 2026년 생산 능력을 약 50% 확충할 계획입니다. AMD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늘었고 메타와는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9조 원 규모의 6기가와트 인프라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모델사가 직접 칩을 설계하는 흐름은 범용 GPU 벤더에는 장기적으로 대체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HBM4와 루빈 세대 칩의 전력 밀도 상승은 축사의 그리드 부담을 그대로 키우고요. AMD와 메타딜의 성과 연동 워런트 구조는 반도체 계약이 곧 지분 계약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라 축 유가도 바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축, 에이전트와 피지컬 AI입니다. 온도는 매우 뜨거움, 방향은 급상승입니다. 호기심 훅, 이번 주 가장 논쟁적인 로봇 뉴스는 공장이 아니라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에이전틱 AI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산업 로봇 등 물리적 구현체의 경쟁을 다루는 축인데요. 이번 주엔 산업용 로봇 대신 가정용 감성 로봇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주도 기업입니다. 중국 뉴비테크는 6월 30일 선전에서 세계 최초 양산형 초사실적 동반자 로봇 유원을 공개했습니다. 90가지 넘는 감정을 90% 넘는 정확도로 인식하고 사전 주문이 10,000대를 넘었습니다. 가격은 11만 9,800위안에서 99만 위안까지인데 산업용을 넘어 가정용 감성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엔비디아는 6월 22일 헤일로스 4 로보틱스를 공개했습니다. 업계 최초의 풀스택 오픈 안전 시스템으로 상업용 휴머노이드의 안전인증 경로를 제공합니다. 주목 기업입니다. 피규어 AI는 복규 공장에서 피규어 03 휴머노이드를 시간당 한 대씩 생산하는 체제를 안착시켰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넘어 실제 생산 라인 개념이 도입된 겁니다.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저가형 휴머노이드 R1을 2026년 한 해에만 만해서 2만 대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격 파괴형 휴머노이드로 물량 경쟁을 예고한 셈입니다. 리스크입니다. 유비테크식 동반자 로봇의 확산은 심리학자의 93%가 우려하는 지점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 간 교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정서적 의존 문제는 이제 안전인증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헤일로스도 아직은 제한 단계라 실제 인증 채택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 가속은 결국 인건비 대체 논리와 맞물리면서 이번 주 테슬라와 우버의 AI 토큰 비용 관리 움직임과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축,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입니다. 온도는 매우 뜨거움, 방향은 급상승입니다. 호기심 훅, 그리드가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날, 청구서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조달과 원자력, 그리드 인프라 문제를 다루는 축인데요. 이번 주엔 실물 그리드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도매 전력가 급등은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번 여름 냉방 수요와 겹치며 일반 가정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PJM 인터커넥션이 7월 3일에서 4일 사이 폭염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겹치면서 전력 사용량 166.2기가와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드 운영비도 70% 뛰어 약 160억 달러에 달했고요. 메타는 오클로, 비스트라, 테라파워와 함께 최대 6.6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를 거치지 않고 빅테크가 직접 전력을 조달하는 흐름이 계속되는 겁니다. 중국의 링롱원 소형 모듈 원자로는 2026년 상반기 세계 최초 상업용 온쇼어 SMR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탈렌 에너지와 17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 서스코에나 원전에서 1.92기가와트를 확보했는데 투자 규모만 약 200억 달러입니다. 리스크입니다. 도매 전력가가 한때 메가와트 시당 2,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 상승분이 결국 일반 가정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빈과 HBM4 세대 칩의 전력 밀도 상승이 그리드 부담을 구조적으로 키우는 원인이라 축 2와 바로 연결되고요. 전력 확보 비용은 사실상 AI 인프라 투자의 숨은 자본 비용이라
원전 구매 계약이 장기 파생 계약처럼 자본시장에서 재평가되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축, 거버넌스와 보안입니다. 온도는 뜨거움, 방향은 보합입니다. 호기심 훅, AI 법이 아니라 AI가 짠 코드의 허점이 먼저 뉴스가 됐습니다. AI 규제와 표준화, 사이버 보안 이슈를 다루는 축인데요. 이번 주는 법보다 코드가 먼저 뚫린 한 주였습니다. 일반 이용자의 76%는 이미 AI가 만든 잘못된 정보를 걱정하고 있어서 규제 공백속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AI 액트 옴니버스 개정안에 최종 채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750명, 억 5천만 유로로 완화했고요. 고위험 규정은 8월 2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이번 달이 마지막 준비 창구입니다. 미국 CISA는 쉐어포인트 서버의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을 악용 취약점 목록에 등재하고 7월 4일까지 정부기관 패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케이토 AI 랩스는 AI 코드 에디터 커서에서 샌드박스 탈출 취약점, 이름하여 듄슬라이드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프롬프트 한 줄로 샌드박스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과 함께 프론티어 모델 출시 관련 자율 표준을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8월 2일 고위험 AI 규정 발효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다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합니다. GPT 5.6의 20개 기관 한정 배포는 민간 자율규범이 공식 규제보다 먼저 작동하는 사례고요. 헤일로스처럼 안전표준이 규제기관이 아니라 기업에서 먼저 나오는 패턴이 거버넌스 축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 추가된 축입니다. 자본과 시장입니다. 온도는 매우 뜨거움, 방향은 급상승입니다. 호기심 훅, 이번 주 시장은 AI에 돈을 대는 방법과 AI 때문에 돈을 아끼는 방법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상장과 메가펀딩, 밸류에이션, 자본순환을 다루는 이 축은 프론티어 AI 3사가 동시에 상장 트랙에 올라선 국면을 포착합니다. 스페이스X나 퀀티늄 같은 대형 IPO는 기관 얘기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관심과 자금까지 같은 방향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엔트로픽은 6월 1일 증권거래위원회에 S1 초안을 컨피덴셜로 제출했고 6월 3일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모건을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오픈AI보다 먼저 상장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오픈AI는 5월 22일이 미 컨피덴셜 S1을 냈지만 6월 말 보도에 따르면 상장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목표 밸류는 최대 $1, 우리 돈 약 1,390조 원입니다. 스페이스X는 6월 12일 나스닥에 상장해 시가총액 $2조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 IPO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퀀티늄도 6월 4일 나스닥에 상장해 1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을 조달했고 시가총액은 $157억 인정받았습니다. 리스크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전세계 벤처 투자 5,100억 달러 가운데 오픈AI와 엔트로픽 두 곳이 2,170억 달러, 43%를 흡수했습니다. 극소수 기업에 자본이 쏠리는 구조인데요. 같은 주 테슬라와 우버는 AI 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6월 고용은 최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돈은 몰리는데 일자리는 준다는 긴장이 이번 주 가장 뚜렷한 구조적 신호였습니다. 부상 관찰입니다. 씨앗에서 새싹, 그리고 후보축까지 3단계로 나눠 짚어보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 신호는 토큰 비용 규율과 궤도 컴퓨트 확장으로 수렴합니다. 씨앗 단계는 토큰 비용 거버넌스입니다. 테슬라와 우버 사례가 아직은 개별 기업 대응 수준이지만 확산 조짐이 보입니다. 새싹 단계는 궤도 데이터 센터의 상업화입니다. 2026년 2월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궤도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동시에 상업 워크로드를 운영했습니다. 후보 축은 우주 궤도 컴퓨트입니다. 스타클라우드는 시리즈 A로 억 7천만 달러를 조달해 밸류 11억 달러를 인정받았고 10월 발사 예정인 스타클라우드 2호엔 엔비디아 블랙웰 하드웨어까지 탑재됩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선캐쳐는 2027년 초 프로토타입 위성 2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왜 중요할까요? 지상 데이터 센터 대비 태양 동기 궤도를 활용하면 에너지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번 주 축사에서 확인된 그리드 위기, 그러니까 PJM의 166점이 기가와트 기록과 메가와트 시당 이 $1,000 급등을 생각하면 궤도 컴퓨트는 아직 씨앗에서 새싹 단계지만 지상 전력난의 구조적 우회로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방사선 내구성과 궤도 냉각 같은 기술적 병목은 여전히 검증 중입니다. 종합 결론 첫 번째, 구조적 변화입니다. 토큰 비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도입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경쟁이었는데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처음으로 회계적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테슬라, 우버, 메타, 아마존, 월마트가 잇따라 AI 지출 상한을 도입했고
같은 주 6월 고용지표는 2년 내 최악세를 기록했습니다. AI가 감원 사유로 지목되는 빈도는 넉 달 만에 5배로 늘었고요. 동시에 자본시장에서는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나란히 상장 절차를 밟으며 사상 최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AI를 만드는 자본과 AI를 쓰는 비용이 각자 다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결론,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 5가지입니다. 첫째, 8월 2일이 UAI 액트 고위험 규정 발효 이후 실제 제재 사례가 나오는지. 둘째, 2차례 연기된 제미나이 3.5%가 7월에 정말 출시되는지. 셋째,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실제 상장 시점이 올해 하반기인지 내년인지. 넷째, 테슬라식 토큰 비용 규율이 얼마나 더 많은 기업으로 번지는지. 다섯째, 10월 스타클라우드 2호 발사와 선캐쳐 프로토타입의 진행 상황입니다. 투자와 정책, 사업 전략 제언입니다. 기업은 지금 당장 AI 토큰 지출에 대한 내부 거버넌스, 그러니까 예산과 승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테슬라와 우버 사례로 이미 사후 대응은 늦었다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투자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두 곳에 벤처 자금의 43%가 쏠린 구조를 경계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전력, 에이전트 인프라 같은 픽앤셔블 자산으로 익스포저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는 8월 2일 발효를 앞두고 중소기업 대상 가이드라인과 샌드박스 접근을 서둘러 공지해야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질문 2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갑자기 회사들이 직원 AI 사용을 막기 시작했나요? 그동안 토큰 소비를 독려하다가 실제 청구서가 예상보다 커지자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둘째, 엔트로픽과 오픈 AI 중 누가 먼저 상장하나요? 엔트로픽이 주관사까지 선정하며 한 발 앞서가고 있지만 오픈 AI는 밸류에이션을 지키기 위해 시점을 아예 2027년으로 늦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이런 걸 지켜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 흐름과 테슬라 AI 지출 상한의 실제 시행 결과, 엔트로픽 오픈 AI S1의 추가 공개 여부, 그리고 제미나이 3.5%의 실제 출시 여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주 만나요. 감사합니다.